지금부터 학술 토론회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안병노 박사님께서 백두산족 문화론에 대한 발표를 읽겠습니다. 네, 안병노 박사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선문대학교 부교수, 중원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동호선생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으시고 수련도 하시면서 강단에서 인문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백두산족 문화론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가 백선적 문화론입니다. 근데 의아한 게 있어요. 왜 백선적 문화가 아니고 론이라고 할까? 특히 연정을 모든 학기분들은 백선 문화가 맞다. 근데 논조를 붙이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훈 선생님이 주장하신 백선족 문화, 이거는 아직까지 전 세계가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나마 봉훈 선생님의 백선족 문화론을 어떤 것인가 하고 이래저래 살펴보니 이거는 개인이 할 주제가 아니다. 주제넘는 나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백선족 문화론, 이거를 주창하신 봉훈 선생님의 대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한민족, 백선족이 백선족 문화가 무엇인가를 깊게 연구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모두가 공부하고 여러 전문적인 측면에서 검증받고 확증받아야만이 이것이 백선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봉훈 선생님께서 백선족 문화, 이거를 너무 세밀하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민족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듯이 개념을 정해 놓으셨어요. 손 하나 댈 수 없게끔 그 멋진 개념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봉훈 선생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지, 서울하신 지 만 30년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니 다 아는 이 봉훈 선생님의 주장을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합해서 이분의 유업을, 이분의 뜻을 계승할 수 있을까? 이런 논제에서 백선족 문화론이라는 개념을 갖고 여러분 앞에 쓰게 된 것을 영광이지만 한쪽으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이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입니다. 광대하고 넓은 백선족 문화론을 이 짧은 시간에 핵심만 가려서 뽑아서 설명한다는 것도 이건 어불성설이고 거기 뽑은 것이 다 맞다냐 틀리냐 이것도 한계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봉훈 선생님의 1차 원고는 친히 쓰신 친필, 그것이 1차 원고입니다. 그러나 1차 원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관용으로 있고 그걸 보고 출판된 책, 이것이 2차 원본으로 삼았습니다. 2차 원본에 된 책은 다양한 성격의 책들이 이미 출간되었습니다. 거기서 제 소견으로, 제 생각으로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골라 뽑은 것이 오늘날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백선족 문화론입니다. 한계가 있음을 또 부족한 사람이 이걸 뽑았다는 것도
능력 부족인데 강의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시간을 봉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봉우 선생님이 주장하신 백선적 문화,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문화와 문명의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제가 유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백선천지. 만 90이 되셨어도 백선천지를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재를 올립니다. 이런 메시지는 특히 백선족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여러분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다 생각해 보셨지만 오늘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84년 봉우 권태호 선생님은 교황 바오로 2세가 방한하였을 적에 그분에게 국조대항조 어진을 선물합니다. 그것도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그 역사적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멀리까지 보도됐습니다. 왜 이러한 연출을 하였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봉우 선생님이 한번 그 심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교황 바오로 2세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봉우 선생님과 마음적으로 응답을 했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자 현장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여기 이분은 보다 젊게 나오신 사진입니다. 이분은 일평생 무엇을 위해 어떻게 변함없이 일심으로 초지일관하여 스스로의 사명감과 삶의 가치를 부여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꿈에라도 뵙고 싶어서 기원도 많이 했습니다. 야속하게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봉우 선생님의 정신적 지주, 봉우 선생님의 정신적 향기, 이것을 구하는 자, 그분의 책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그분의 향기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인들의 자세입니다. 그것이말로 학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우리 학인들이 나아갈 길이자, 여기서 그 길에서 우리는 알고 또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증가할 수 있는 위대한 한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 생활로다 이렇게 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거기에는 독일 사람은 물론 제독 한국인, 그리고 많은 유럽 사람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여러 차례 수없이 대화를 하고 가가없는 마음의 대화도 나눠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들은, 이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도대체 서양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 철학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그 내면의 세계를 보려고 엄청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종교 심성은 인류의 보편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 단군 문화를 가까이 해보니 참 거기에는 인류 문화사에 어느 나라도 표시되지 않는 홍익인간 이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뤄서 개천개국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라는 자체는 따지고 보면은 역사적 근거를 조금도 없으면 신화라는 내용이 없어요. 동전의 양념같이 신화와 문화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으면서 어느 날 저를 지도한 지도 교수님, 많은 알고 있는 여러 독일 신학 교수님들 30년, 40년 공부하신 분들하고 엄청난 토론을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 바이블은 문제점이 뭐냐? 질문하니 허허 참 당돌하다는 뜻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솔직히 대화합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바이블에는 문제점이 있다.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때로는 편집된 것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고맙다랬어요. 그 다음에 바이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류 문화의 시원, 거기에는 4가지 강줄기가 에덴 동산에서 흐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다가 새로운 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예를 들면 칼 야스퍼스의 차축시대,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 서구 그리스도교 교회사, 그들의 문화사, 가톨릭과 개신교의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리고 이 서구의, 특히 유럽의 역사는 무엇인가? 전쟁사인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자리의 범 위로는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마친 후 유럽에서는 어떠한 운동이 벌어졌을까?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이 두 무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가? 이거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2자리의 범위론. 어느 날 예수가 제자들을 만나고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와. 그 제자들이 탁 나가서 칼 2자루를 사옵니다. 그 다음 예수의 답이 걸작입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체포하기 위하여 로마 병정 말고가 쫓아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제자, 수제자, 아니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검을 뽑아 순식간에 말과 귀를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대회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검을 쓰는 자가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말과 귀를 찾아서 말고에다 귀를 붙여줍니다. 참 신기한 도력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는 서구인들의 정치적 사상은 무엇이 남았을까? 평화를 선포하고 추창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답은 다한 것 같습니다. 핵심만 설명한다면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에 대비하라.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오직
평화를 선포하고 추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화는 참 많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은 선생님이 주장하신 백선적 문화, 그 안에서 고은 선생님이 주장하신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이거는 저에게는 아주 검토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고은 선생님을 찾아뵈러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백선조 문화의 큰 뜻, 그 대의를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 한국 현장에서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주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일의 최대의 사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 양반도 그래도 무의식 중에 단군의 자손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나오는 이 책 두 권을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 데이비드 롤이 쓴 책을 1999년, 2000년도에 문명의 창세기 1권, 2권을 출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을 겁니다. 특히 한국의 개신교, 가톨릭 신도들은 더 많이 봤을 겁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10절이. 거기에 에덴 동산에는 흘러나오는 강줄기가 4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인류 문명 사이에 시원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그런 거 없는데, 그렇지만 데이비드 롤은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금을 들여서 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읽어보니 문제점은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강물이 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 문명, 이집트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거를 관심을 줬지만 올바르게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죠. 그게 아닌데 백선천지에서 흐르는 강줄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4줄기를 못해도 3줄기가 흐른다는 것은 다들 압니다.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고 저 북쪽 연변지가 흐르는 강물은 송화강입니다. 그 중간에 통강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강줄기는 어디 있을까? 이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 과연 백선족 문화가 인류 문명의 시원이 되고 인류 문명 사이에 기원이 됐다면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남한테 미룰 문제가 아니죠. 공호선님이 주장하신 백두산, 백선초, 백선족 문화는 너무나 광대하고 고귀하고 보석 같은 어록입니다. 먼저 백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지만은 한번 같이 숙고해보고자 합니다. 백선에 대한 우리의 망각은 바로 우리 민족 주체의 유무에 따라 부침했다. 백선이 때로는 장배산으로 둔갑했다. 중국에서는 백선보다도 장배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져 버린 지금 우리들에게 백선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물음 허탈감있기에 백선은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백선 일찍이 온 결에 초청이 되시는 단군 대항전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오시어 교화의 털을 잡으신 성스러운 선언으로서 지난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의 삶인 주된 무대였다. 우리 배달민족이 대륙 한복판에서 당당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백두산은 강성한 결의 성산이자 통일된 국민의식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백두산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오늘도 남과 북의, 만주의, 시베리아의, 중앙아시아의, 미국의, 일본의, 세계의 모든 단군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백선의 회복은 잃어버린 우리 민족 주체의 회복이요, 민족사와 문화의 회복이며 통일된 민족 국가로서의 회복이기도 하다. 백두산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정식적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영산으로서 웃도 서 있는 것이다. 다음은 봉우 선생님이 주창하신 국조대항조, 이분은 어떤 분인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항조는 우리 결의 가장 높은 첫 조상이 되는 분으로서 큰 할배라는 뜻이다. 백선을 중심으로 한 오정은 누구나 다 같이 대항전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의 민족의 우리 민족의 조상을 위하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국가나 지배층에서 대항전을 모시는 경우가 없었던 시기는 삼국 통일 시대부터 조선 말에까지 말에까지였으나 민간에서만 숭배하는 유풍이 있을 뿐이다. 단군 대항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신화인하셔 보적에게 교화하시고 치유하시고 이해하신 분으로 인류의 큰 할배 어르신입니다. 특히 인간이 동물같이 생활하고 있을 적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대항전님께서는 교육을 시켰어요. 동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사람 같은 사람으로 살게끔 교화시킨 겁니다. 거기에 족식급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큰 할배의 개념이 대중에서는 한백음으로 명칭되고 있습니다. 대중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런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단군 대항조 공안, 이거는 봉우 선생님이 끊임없이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조상 섬기지 말고 우리 조상을 섬겨야 된다. 단군 대항조는 누구인가를 각인시켜주는 통안의 목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적에 대정교는 마루 정자가 아니고 선인 정자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정교는 신앙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선인 정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부각시키게 됩니다. 개천절 회복 중요합니다. 다음은 봉우 스님이 정의하신 백두산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백선을 중심으로 하여 이룩되어진 고대 문화권의 창시자이자 담당자였던 우리 결의, 즉 단군의 자손으로서 일관된 역사와 문화를 계승해 가며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백선결의가 나아가는 길은 단순히 고대에 찬란했던 문화를 되새기자는 복고적 감상에서 발달한 것이 아니며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 문명 시대의 온갖 문제와 모순들을 안으로 풀어나가며 아울러 민족의 활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백두산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정식적 이정표를 제시주는 영산으로서 우뚝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호선님이 나중에 백선족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시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또한 따와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백선족의 본전은 현 만주요, 몽고요, 서백리하요, 중국 양자강 이본 거의 7알이 이상이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근 만년을 백산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니 자랑거리는 못되나 백산족의 본선이면은 틀림이 없다. 우리가 거의 같은 연대를 같이 지낸 족속은 현 일본족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있다가 화산 폭발로 분할된 곳이다. 그리고 백제족의 일부가 일본과 합류했던 관계가 있다. 이상이 백산족의 설명이다. 그 당시에 그 소련이 무너지기 전이죠. 현 소련 본족이나 토이기족 또 백산족이면 틀림없다. 구주에서도 사업국가 민족이 백산족임을 인정한다. 그 외에도 산재인 것은 다 할 수 없다. 이상이 우리 대양정님 교화 치하를 받은 족속이요. 또 아시아적인 황인종이라는 것이다. 또 남아메리카에 거주하는 흑색 인종들도 우리와 같이 백산족이면 틀림없다. 현재 백산 산하에 거주하는 사람만 백산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 여인한처 1988년 무진년 10월 5일로 추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문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문화의 개념, 한문과 서양에서 쓰는 쿨처라는 개념, 그 기원은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문화라는 개념은 직역을 하면 어떻고 의역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에, 글로 쓰이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 때로는 무사시대로 갑니다. 그러면 글자가 없던 시대는 그날의 문화가 없었던가? 그러나 태후복귀 시대 때는 복귀 8개가 나왔습니다. 그 시대에는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서양에서 문화의 개념은 어떻게 사용됐는가? 고대 철학자 마르쿠스 틸리우스 키케로, 이 사람은 문학, 철학, 수사학에서 활동했고 유명한 문명가로 되었습니다. 서양에서 철학, 신학, 종교학, 그 밖에 교육학 등등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피케로에 대해서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피케로가 제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콜레라입니다. 콜레라의 뜻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인위적으로 가꾸다,
고살피다, 경작하다는 뜻입니다. 홀로레의 명사형은 쿨투라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사람들은 말할 적에 문화와 자연은 반대 개념이다. 인위적인 문화, 자연적인 문화 이렇게 논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문화와 자연은 공존과 공생, 상호적 관계를 보는 것이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컨대 남자와 여자는 반대 개념이다 라고 알려졌다면 그게 맞는가? 한번 의심을 갖고 남자와 여자는 공생과 공존, 서로 상호적 관계를 본다면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퀴케로는 쿨투라 아그리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 어원은 쿨투라 비트에서 나옵니다. 특히 유럽에는 포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귀족들의 향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블을 읽어보면 어느 날 예수가 혼인잔치집에 가서 보니 포도주가 없었어요. 예수는 도력으로다가 물을 포도주를 만들어 혼인잔치집을 풍요롭겠습니다. 그만큼 포도주 재배가 서양에서는 녹음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쿨투라 아그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퀴케로는 정신문화 분야에서도 다음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정신의 밭을 간다 하는 차원에서 쿨투라 아니미, 마음의 밭을 간다는 차원에서 한문으로는 또한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학 분야에서 정신문화에서 영혼의 도약 이것을 설명했는데 그 뜻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 즉 영혼을 청결하게 하고 도덕적 정신을 함양시키는 사회세계와 행동세계의 매개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시된 것이 인간은 이 일을 지켜라. 도덕적이 된다. 그리고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라틴어로다가 호모 에티쿠스, 호모 아카데미쿠스, 인간은 교육적인 인간이다. 호모 에티쿠스, 인간은 윤리도덕적 인간이다. 이렇게 길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문화는 대단히, 교육 문화는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기에 공 선생님은 한술 더 떠서 과학적인 차원에서 그 공부가 어디서 나오느냐? 정신문명과 자연과학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공부, 우선 조식 공부도 하라. 이것이 선생님의 대의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개념은 어떠한 것인가? 문명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원은 히비타스라는 용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문명의 핵심을 뽑아내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뽑아내겠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연관된 물질적 발달로 인해 보다 풍요롭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문명이라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인간은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나 정신문화의 쇠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범죄율이 이상하게도 많습니다. 참 왜 그럴까? 누구 말대로 황백전에게 다가왔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다음에
백산족 문화는 무엇인가? 이것은 어떠한 절차 과정을 대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에 공선님께서 백산족 고함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백산의 명칭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백산족이라는 이 개념은 처음 등장한 봉우 선생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정신과학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단군의 역사, 단군의 기원에 대해서 질책하시듯 호령하듯 제시한 글이 있습니다. 단군 기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잘못됐는가? 개천절에 대해서 봉우 선생님은 다음 가지 설명하십니다. 단군 시대 연대가 중국 요새 시대와 같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역사적 결함이다. 우리가 본 바로는 현재 단군 기원보다 304년을 더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올바른 단군 기원이라고 화가 내준다. 보통 화가 난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근데 봉선은 어떠한 근거로다가 화가 난다고 이렇게 명시했을까요? 이것을 밝히는 것은 키를 준 것은 봉 선생님이고 그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백산족,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백산족 문화는 어떤 것인가? 문화는 무엇인가? 이미 설명해 있듯이 단군 대왕제께서 오족을 교화시킬 적에 여러 방면으로 교화시켰겠죠. 그리고 치화시키고 이화시키고 그분은 이제는 됐구나. 짐승 같은 살던 인간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부족이 모여서 그 형태를 이루고 나름의 치화 세계에서 통치 개념도 생기고 홍의 인간을 심어주니까 서로 잘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는 나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을까 하고 어천하시다 합니다.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 단군 문화를 연구해 본 결과 거기는 신화적 개념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도대체 현대 분석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신들의 하강, 인간과 신들이 모여서 확진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권을 만듭니다. 그거는 무엇일까? 아마도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합의, 힘을 합치의 이념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류문명사의 희원, 인류문명사의 태동은 과연 어디일까? 이러한 궁금증에 저는 100% 풀린 것이 아니라 가다가 중지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해서 참 봉우 선생님이 안 계신 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원망스럽고 때로는 참 복이 없구나. 이렇게 되셨으면 물어봤으면 여쭤봤으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이러한 마음의 한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백산족 문화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계 모든 과학 다 이 문화에 집어넣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손꼽히는 것 천재입니다. 제천의식입니다.
천재를 지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하늘의 민족이다.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백산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종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몰라도 저는 한 가지만큼은 위대하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그 국호를 버리고 대제국임을 선포하면서 원구단, 즉 황구단에서 천재를 올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황제라고 널리 공표하십니다. 따라서 고종 황제는 초대 황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비라고 하지만은 공식적인 교육적 개념은 명승 황후입니다. 황제가 있으니 황후라는 개념은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봉우 선생님은 천재에 대한 그 대상은 누구냐? 그것도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우리의 종교이고 우리의 종교적 행사로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과학교수는 이 호능일기, 태초의 하늘의 기운이 너무나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기운, 즉 일기와 삼총, 삼총과 일기가 우리의 종교적 의례의 대상이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정신과학 분야에서 밝혀놨는데 한민족이 이걸 다 믿고 행할 수 있는 그 통로는 무엇일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하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해 봅니다. 백선적 문화가 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1989년 11월에 나온 천부경의 비밀과 백선족 문화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백선족의 대우를 봉우 선생님이 논의 설명하셨지만은 도대체 백선은 어디 있으며 백선 대우는 무엇이며 때로는 황백전이라고 하시는데 개념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분은 나름대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해놓으셨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백선족의 대운의 시작은 황백전행입니다. 창백전행기라 하면 바로 백선대운의 열시기, 정신문명이 도래하는 백선대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백선대운이라 하면 백선의 큰 운명을 이끄는 말로서 3,000년 만에 찾아온 역사적 순환일 것이다. 다가올 세계 문명의 전환은 어떤 성인이 출현하신가? 다음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다가올 새 문명의 전환은 세계적인 대성인이 출현하시되 그 성인의 도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기술 개발이라든지 살상 파괴적인 병기를 억제할 수 있는 평화적 무기의 발명 등 새로운 물질 문명의 건설로서 나아가 진정한 평화세계를 이룩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대성인의 체제는 물질 문명의 새로운 건설, 어찌 보면은 우리 학인들이 정신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또한 자연과학도 통달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분이 언제 오실지, 언제 나타나실지 저로서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안타깝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백선족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화 세계 건설은 우리 백성에게 먼저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하는 자는 홍익인간 이념을 기반으로 삼는 대동책에서 창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엔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상은 지나간 인류 역사의 어두운 질곡에서 대한 물고필반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봉선님이 주장하신 평화론,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약자가 평화를 구하는 것은 애걸이랍니다. 애걸복동하지 말라. 강하고도 평화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봉선님은 공부가 중요하니 시급하니 공부하라고 여러 분야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과학을 위해 단합이 황백전환해서 족부할직의 중시조가 되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중시조는 뭐냐? 여러분의 가문을 중흥시키거나 번영시킨 그분이 바로 중시조, 때로는 중조라고도 합니다. 봉욱 권태원 선생님이 출생한 족보는 안 된 것입니다. 이렇다 할 말 인물들이 별로 없었지만 권율 장군이 태어남으로써 우리 민족사의 큰 어른으로다가 나름의 장군으로다가 자리매김되었습니다. 한국의 족보학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동권씨의 족보가 최고의 원본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사돈 이름도 있고 딸 이름도 있고 사돈이 결혼한 것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권씨가 족보가 한국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도 황백전환 그 시기에 제발 중시조가 되면 어떨까? 봉선의 부탁을 여러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백선 문화에서 백선적 문화로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부족하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백선적 문화의 명목과 과제는 지금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개천절 행사가 처음에는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 위로부터는 총리가 와서 개천절 행사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과제입니다. 남한테 미룰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봉 선생님은 물질 문명 대 정신 문명의 이연합의, 이것이 바로 백선족의 성공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조 대항조 봉안 운동은 봉 스님이 평생 이념을 갖고 사신 운동입니다. 제발 남의 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 조상을 섬기자. 대항조 분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어른이시다. 오족을 교화시키고 이화시키고 치유하신 분으로다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항조를 존경해도 흠모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래 제가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봉 선생님은 백산족, 한민족이 대항조의 혈통을 받았다고 아주 명시를 딱 해놓습니다. 그렇다면은 백선족은 뭘 해야 되느냐?
백산 정체성이 여러분 있습니까? 자긍심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백산족은, 특히 한민족은 백산 문화를 많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여러 방면에서 검증받고 인정받아야 할 확증의 길이 또한 우리 한민족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봉선생님은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힌트를 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세계 수준에 도달하고 그 다음 일본을 전진해서 그 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우리가 대양주의 혈통을 받았다는 확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난 몰라. 힘내라.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제시해 줍니다. 세계 수준 돌파 논리를 설명하셨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을 통해서 봉 선생님은 우리나라 인구 1,0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난한 나라, 너무나 의식주가 빈곤한 나라. 그러나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전환됐고 과학기술이 미쳐냈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돌파해서 세계 수준 이상으로 발전된 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의 말 못하는 고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할 겁니다. 그렇다면 봉 선생님은 이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안분 수도하라. 분수를 지키며 도를 닦으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전문 수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같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사불구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분 수도하라. 그리고 봉 선생님이 인간의 내면의 세계, 외면의 세계를 직시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인간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유정자가 어떠하든 민은 이천한다. 먹는 걸로 하늘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식구조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말았든지 농촌에서는 식량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니 안심하고 환천 희재함을 보니 그 모양을 보니 반가운 마음 누구보다 앞선다. 이때 봉선이 참 아주 상신해서 어렵게 이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같은 또 하나의 명언을 남기십니다. 의식족이지 예절이라. 인간은 먹고 입어야 예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써놓으셨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봉 선생님은 이것저것에 설명하시기를 인간은 어떻다고요? 커다란 벌레라고 하셨습니다. 물리학자도 인간을 벌레라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세계 수준을 돌파하여 인류 문명에서의 시원을 밝히는 백산족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봉선님은 이혼 합치료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인도주의 사상을 모든 나라에서 정치권에서 펼칩니다. 그것은 인류의 공동선 추구입니다. 여기에 추가될 것이 뭐냐? 유물과 유신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이혼 합치론. 어떻게 봉선님은 결론을 내렸을까요? 유물만으로 만사를 해결할 수 없고 유신만으로 역시 만사를 해결하지 못한다. 물실합일이 되면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이 만년평화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이혼합치로 된 개인적 의견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끝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정 문화가 있습니다. 연정 문화는 오직 열심히 정신을 연구하고 정신과학을 연구하는 단체이지만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바로 물심합일입니다. 연정 문화의 길이 다각도에서 제시된 이유가 그 대의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길은 또한 백선족의 대우를 맞이하는 협경이며 봉우 선생님이 평생 주장하신 국조 대항제의 재조명입니다. 그리고 백선족의 성업이자 그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풀어서 나아가야 할 과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두산, 백산족, 백산문화는 그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제발 남한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은 여러분에게 담겨 있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이 명칭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떠다니는 이는 백산족 국선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벌써 백산족을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정 문화는 어떻게 이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의 또한 과제가 됐습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10일이 늦어지고 10일이 늦어지면 하루가 늦어진다.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백산족 문화를 개선하는 학인으로서 이미 그 무엇인가를 시작했고 그 대의를 이어가고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이 없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은 말 많은 무리들을 오늘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독하는 자세로 오늘도 내일도 희망의 불꽃을 밝히는 여러분 나름의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국조 대항조의 건국 이념과 사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후학들이 많이 나오시어 백산족의 간독 강명을 이끄는 주체가 되고 성업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동우 권태호 선생님이 주장하신 이념 그리고 그분의 평생 유업을 승계하고 백선 문화를 이끄는 감지자이자 한민족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